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이죠.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매일 11시마다 저희에게 일일이 시황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황을 듣는 날이라고요. 네네. 자, 4개월 동안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죠? 시간 참 빠르죠. 자, 오늘 일단은 우리 11시 일일남 코너는 일단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오늘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은 매일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한 줄 시황평은 시황보다는 좀 약간 주제 넘어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좀 거시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에 좀 도움이 되고자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줄이니 굶주리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언어 유이긴 한데 좀 뼈가 아프네요. 주린이는 지금 시장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얘기가 제가 주린이를 이게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코로나 이제 한참 유행일 때 유동성 랠리로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습니다. 저 사람도 주식을 할까? 저 사람 절대 주식하지 않을 거야. 저도 봤던 지인들도 주식을 하는, 그리고 335 놀이터에 있는 엄마들도 모이면 주식 얘기를 하는, 정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주식을 시작했던 참여자들이 동학개미, 주린이, 특히나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주린이입니다. 주린이가 뭔가 혜택을 받는 듯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하다 보면 저 주린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주린이라고 해서 촉법소년처럼 법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없고, 손실 나면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교도소관이 소년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손실이 나고, 똑같이 이 주식시장에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돈을 벌잖아요. 그죠? 거기서 계속 총알바지를 하면서도 주린이라는 이유를 계속 입에다 달고 다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는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오늘 한 줄 시황평을 정리해봤고요. 정말 여러분들 아시죠? 불안당.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불안당. 주식에서도 불안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보시지만 방송에서 서라는 거 그냥 서서 다른 방송에서 물어보고 또 물려서 계속 주식을 30종목, 40종목씩 갖고 가고, 누가 봐도 수익을 날 수 없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매매를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주식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일 힘들게 버시잖아요. 각자 생업도 있으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고 자영업자도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쉽게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참 누군가 잃어야 버는데 그렇게 쉽게 돈을 내주시는 투자자분들, 이유는 하나, 주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주린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나는 굶주린이다.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나는 배가 고픕니다. 굶주린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주린이는 곧 굶주린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시고, 주린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는 쓰지 마시고 노력하시고요. 저는 주식 처음 왔을 때 정말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정말 이 발로 뛰어서 뭐 스승을 찾아서 정말 기차 타니고 지방 곳곳을 강연회를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옛날에 막 무림 고수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을 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매체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선별하는 노력 자체도 여러분들 하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꼭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들 주식을 처음부터 지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린이라는 단어는 이제 입 밖으로 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린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주린이,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린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좀 이 어린이를 좀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서도 지금 장세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조금만 좀 어리숙하게 대응을 했다가는 정말 이 잔고가 바닥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또 지수가 이번 주 내내 빠지다가 오늘에서야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도 사실 혼자서 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랠리가 이어졌고 그 다음 섹터가 어디로 갈지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도 여러분들께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승 종목을 바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동안 4일 내내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 오늘은 좀 하락이 멎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시그널 어디 나오고 있을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차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에코프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고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와 버리네요. 네,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장주만이 가능한, 네, 정말 대장주 프리미엄이죠. 에코프로 정말 강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죠. 오늘 지수가 한 5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어제도 제가 드렸던 포인트, 외국인이 매도가 1,000억 이상 안 나오면 장은 반등할 것이다. 매수로 들어서면 종가까지 외국인이 매수하는 만큼 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어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장은 계속 올라갔죠. 그죠? 어제 코스닥 2% 이상 반등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또 원맨쇼는 항상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하루 5% 이상 올라갔다. 그날은 그냥 쳤다 내리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5% 이상 상승은 지수가 한 10% 가지 않는 이상 코스피가 10% 오르는 날이 뭐 없죠. 네. 그래서 코스피도 삼성전자 지수 영향이 굉장히 큰데 에코프로가 오늘 7% 올랐으면 코스닥은 지금 한 2% 이상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체감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느끼는데 지금 지수 5포인트밖에 안 5%가 아니라 5포인트입니다. 그죠? 에코프로가 7%인데 지수가 5포인트? 그러면 다른 종목은 뭐 별로 혹은 떨어지구나.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기온으로 치면 지금 분명히 영상인데 너무 추워.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이런 날 있죠. 그죠? 그런처럼 지수를 좀 왜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에코프로 원맨쇼.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만사 땡큐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뭐 2,600개 종목 중에 에코프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체감적으로 시장은 뭐 그렇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에코프로 오늘 원맨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에코프로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윌메이드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옵니다. 항상 이 윌메이드야 이제 뭐 위믹스와 관련해서 게임주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약간 좀 코인성, 그죠? 위믹스가 뭐 어디 상장했다, 뭐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 전반적으로 뭐 오늘 시장은 게임주들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윌메이드가 대장주라 일단 위믹스와 관련한 코인성 시세가 있어서 일단 대장주라고 보기에는 약간 게임 없던 전반적 윌메이드 올라간다고 해서 게임주 사자 이건 약간 좀 부담이에요. 차라리 NC소프트가 올라간다거나 뭐 넥슨 이런 종목이 올라가면 게임주를 해보셔도 되는데 윌메이드는 약간 코인성 시세가 좀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까지 게임주는 좀 스테이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삼천리가 드디어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하한가 지금 4방 그죠? 5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낙폭과대주인가요? 아니요, 그죠? 다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렸잖아요. 하한가 여기 우리가 요 시간대 한번 말씀 좀 드렸죠. 하한가 한 방 더 남았네요. 왜?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상승 이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한 1년 오르다가 4거래일 만에 그냥 제자리를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등일 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크게 볼 건 없다. 낙폭과대주요? 이런 게 낙폭과대주인가요? 아니죠. 주관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낙폭과대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는 아니다. 그래서 반등도 뭐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좀 천하제일 단타 대회죠, 그죠? 전국 단타들이 다 몰려서 한 번씩 치고받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반등 줘서 다시 20만 원, 다시 30만 원 가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뭐 절대라는 표현을 주식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절대 불가. 반등은 여기까지. 단타 여기까지.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프로비엠 다시 한번 이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원맨쇼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급등락이 심한 이 주식이다 보니 이 게임주들은 위메이드만의 이 흐름을 볼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함께 보셔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라는 말을 쓸 것도 아니고 좀 조심하셔라는 말을 단호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락 시그널도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의 하락 종목들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오늘 KG ETS를 포함한 KG 그룹주들이 주가 급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리, 또 뭐 서울가스, 세방, 성광 이러한 그 작전 이상 급등주들의 말 그대로 폭탄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이유 없이 올랐던 종목들도 된소리를 맞는 거죠, 그죠? 같이 올라갈 때는 같은 이유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또 같은 이유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좀 그룹주들 KG 그룹이라는 이유로 또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 또 이렇게 좀 된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 그대로 시장에 좀 폭탄 돌리기가 계속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 폭탄은 어딜까요? KG 폭탄은 터졌고 이미리 세방 이런 폭탄은 터졌고 그리고 KG그룹 폭탄 터졌고 폭탄 돌리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폭탄은 자 말씀 좀 드렸지만 리튬 그죠?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지만 지원엔 에너지, 지에넌 에너지 관련주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지에넌 에너지도 폭탄이 지금 이미 터졌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주가가 2만 원에서 만 원. 자, 이게 반토막이에요. 이거를 낙폭과대주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5,000원에서 아직도 주가가 2배 올라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를 위에서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아래서도 올려다 봐야 됩니다. 이걸 낙폭과대주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거품이 껴 있습니다. 그죠? 1년 동안 올랐던 4배, 5배 올랐던 삼천리가 5일 만에 주가가 제자리 가는 것처럼 이런 리튬 관련주들도 많이 단기간에 올랐지만 순식간에 5,000원, 3,000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말씀드렸지만 계속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너 성격상 여러분들 수익을 내드리는 것도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이러한 좀 거품이 커질 때 대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또 보유자들한테는 약간 좀 컴플레인도 받고 있지만 조심하세요. 정말 이 대손 주식에서 말 그대로 50%가 손실 나잖아요. 그럼 50% 수익 나면 되나요? 아니요. 50%가 손실 나면 따블이 나야 본전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손실 폭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자는 의미 계속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저는 리튬 관련주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갈 것이다.
언제요? 연말에요? 아니요. 여름에 보세요. 한 5월달, 6월달만 돼도 제너에너지 5,000원. 따볼까요? 하이드로리튬 저는 이거 한 6월달쯤 가면 한 2만 원? 네. 2만 원 가도 비싼 거예요. 왜? 이 주식을 2만 원이라고요? 6만 원짜리가 2만 원 되면 낙폭과대 준가요? 아니요. 5천 원에서 아직도 4배 가격이 2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위에서 내려다봐서 낙폭과대주라 부르지 마시고 밑에서 올라온 가격을 보세요. 만약에 하이드로리튬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 리튬 팔아갖고 정말 이 적자나던 회사가 영업이익 뭐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내면 정말 멋있는 회사죠. 그죠? 아니요. 연말에도 적자할 거고 내년에도 적자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품이 낀 가격들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 주가가 급락하면 분명히 내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튬 관련들을 계속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튬주들이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종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익시스템과 스맥, 세방전지 모두 상승 중입니다. 리뷰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일단 선익시스템은 오늘 반등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장중에 10%까지, VI 발동 직전까지 올라가는 시세에 계속 좀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애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와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VI 직전에, 일단은 좀 끌어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단 장도 안 좋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봤을 때도 계속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6월달, 저는 이제 픽스 디데이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애플의 새로운 VR 기계 오큘러스 대항마라고요. 오큘러스가 지금 VR 기기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한 60%로 1위거든요. 메타 자회사죠, 그죠? 애플이 하면 다릅니다. 그죠? 애플이에요. 애플이기 때문에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아이폰 다음 뭐 플래그십 모델이 나온다, 아이패드가 나온다 이런 거랑 틀린 거예요. 애플이 한 번도 출시 안 했던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잘해서가 아니라 뭐 이 구조 조정을 잘해서 직원들 많이 잘라서 뭐 수익성이 개선이 됐지만 제가 보는 전략은 6월 초 애플의 이 VR 기기 출시를 앞두고 메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충실히 해줬습니다. 메타가 어제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해줘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그죠? 메타 그리고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선익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알체라, 뭐 이러한 지금 VFX, 뭐 VR 이런 기업들 주가 한 5월달에는 많이 갖고 노세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좀 보시면서 테마 잘 탈 수 있으니까요. 잘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선익시스템 통해서 불을 뭉실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맥 세방전지 괜찮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설계를 들었는데 주가가 잘 안 가서 장이 많이 폭락을 해서 코스닥이 요새 한 일주일 동안 5% 아니요 8% 9% 떨어졌잖아요. 시장을 이기지 못했지만 자 그런 겁니다. 나쁜 종목은 뭐예요? 시장 떨어질 때 떨어지는 종목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시장 하락이 저렇게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10%가 빠졌는데요. 그죠? 코스닥이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근데 나쁜 종목은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지수가 반등 주는데 안 올라가는 건 나쁜 종목이에요. 그죠? 그건 나쁜 종목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으면 지수 반등 줄 때 올라가야죠. 훌륭한 종목은 지수 반등 줄 때 지수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 그게 정말 훌륭한 종목이죠. 그죠? 지수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수 반등 줄 때 안 올라가는 건 나쁜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방전지 같은 경우 지수 뭐 하락이 어쩔 수 없었지만 지수 반등 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별로였죠. 그죠? 한 55,000원대 말씀드렸는데 53,000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뭐 괜찮아요. 잘 버텼고요.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앞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스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빠지는데 뭐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빠졌지만, 네, 뭐 시장 올라갈 때 빠르게 어제도 반등 3개 나왔죠. 그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21선 저항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21선 깨고 올라가고, 또 이러한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맥 1분기 실적 괜찮게 나올 거예요. 어닝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1분기 실적 언제 발표까지 해야 되죠? 5월 15일까지. 분기 플러스 45일입니다. 이제 4월 말까지는 대형주 실적 자자자자자작 발표하고요. 5월 중소형주도 코스닥 종목도 중소형주들은 5월 둘째 주에 몰아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고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증시 영원한 테마죠. 실적, 그죠? 꺼질 수 없는 테마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스맥 실적 포커스를 딱 맞춰서 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 지수가 오를 때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무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공략 시그널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자, 일단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선익 시스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알체라도 한 번 더 이제 5월 달에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얼마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5월 달 보자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알체라 5월 달에 다시 한번 대장주. 그러니까 시장에서 테마가 불면 대장주가 다시 대장주로 등극하는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또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2차 전지주도 가는데 다시 가는 거 뭐예요? 단순한 에코프로잖아요. 대장주가 그냥 대장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대로 5월 달에 다시 한번 6월 달 애플의 VR 기기 출시를 앞두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한다면 알체라가 다시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명확하죠? 네. 여기서 대장주였잖아요. 6,000원에서 18,000원까지 3배 올랐습니다. 테마의 대장주라는 것은 실적, 수급, 아니요. 그냥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했죠. 그죠? 테마는, 대장주는 시세 순입니다. 그죠? 만약에 2차전지 대장주라고 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시가총액은. 그죠? 하지만 에코프로가 대장주 된 것처럼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빠르게, 가장 멀리 가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자, 그러면 알차라겠죠. 그죠? 이쪽에서는 과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자이언트 스텝, 또 이런 이 대장주들, 뭐 덱스터, 유동성 내릴 때 뭐 10배간 텐베거 종목들 아니요. 최근 대장주 알체라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얼마 간다가 아니라 5월달에 VFX AR 이러한 종목들을 꼭 보시라는 관점에서 알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르다도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실적 포커스를 맞춰보면 틈새 섹터가 있다고 했죠, 그죠? 틈새 시장에서 막 2차전지다, 뭐 어디다 하지만 피부 미용 쪽 이루다, 그리고 뭐 루트로닉 보여드릴게요. 루트로닉,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파마리서치 이런 종목들. 오, 뭐야 얘네? 청정 지역입니다. 시장 무시. 얘네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쪽이 바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쪽이에요. 우리나라가 성형외과 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중국인들 성형외과 가려고 와서 강남에다가 호텔 잡아놓고 그죠? 며칠 숙박하고 가잖아요. 이러한 그 모멘텀들 확실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엔데믹과 관련해서 종목이 피부 미용 쪽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화장품 쪽이라 이 카지노 이쪽이 이제 중국과의 약간의 좀 트러블, 뭐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이 사드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홍역을 겪었었잖아요. 지금도 사드 피해는 계속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주가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요? 네, 이쪽은 유럽, 미국 이렇게 중국에 꼭 이 목을 매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뭐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리스크를 배제하고 갈 수 있는 섹터들, 중국에 목을 매지 않는 섹터들, 제가 봤을 때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기기 쪽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뭐 보톡스, 필러 이쪽도 슬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오늘 마지막이지만 종목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청정 지역의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앞으로 뭐 5월달 세린메이 5월달 주식이 안 좋다고요? 아니요. 주식이 언제 좋다 그럽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요? 언제 경기가 좋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처럼 주식은 항상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식 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차분히 업종 또는 섹터 이런 것들 분석해 나가시면서 정석적인 디딤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의 흐름들 앞으로 이루다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알체라도 대장주로서 가는 그 길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앞으로도 2차 전지와 리튬, 또 콘텐츠주들 등등 여러 가지 섹터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이무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4월을 맞이하면서 공략했던 종목을 오늘 다시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예. 백광산업인데요. 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또 오늘도 10% 넘는 상승 보였다가 또 예. 한 번 신고가를 이뤄줬습니다. 이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성소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산성 어떤 용액 어떤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 성분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성소다는 이제 세척제 원료로 많이 알려지는데 강알칼리성입니다.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화를 시켜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척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이제 틈새 테마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업종에 대한 이해, 업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약간 뭐 디테일에 관련된 문제죠. 이런 구조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를 찾으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발굴했고 그 종목군들이 거의 다 날아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백광산업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급락을 했을 때 22선 올라탔을 때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죠.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해주고 이거 한 파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착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날아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 시세를 주고 나서 거래량이 거의 밑에 보시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음봉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 음봉에 좀 해당이 되고 층 돌파 안착 뒤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이제 분출이 되면서 날아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안착.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했죠. 그러면은 직전 고점에서 이 아래 폭만큼 위로 어떤 상단을 제시하면은 단기 고점이 거의 가까워지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는 하나의 층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도 마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현재 마디 매매, 그다음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좀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이제 명확하게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숨어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쇠주들 찾기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현재 노란톡방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을 한번 현재 표로 한번 요약을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표 준비된 다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층 돌파 안착 이게 가격층이 있고 저항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돌파 안착 과정에서 어떤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이 있으면은 이게 매도 물량이고 노란색처럼 약간 조정했던 흐름들이 있으면은 층 지지가 있으면은 여기서 다시 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매매 기법 어디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제시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시라면 알겠지만 임상현 전문가님 이 매매 돌파 후 안착을 잡는 일타 강사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어떻게 나도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법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정말 익숙한 그 초코파이 기업인데요. 오늘 장에서 3%가량의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일정 부분 상단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제 강한 상승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매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리온 정말 익숙한 기업이잖아요. 예. K 디저트 예. 앞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능할지 기업 예. 소개부터 해볼까요? 예. 자,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제 글로벌 히트를 많이 하면서 이런 후속적인 히트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들어봤던 후레시베리, 현재 카스타드, 포카칩, 오징어, 땅콩볼 많이 들어봤죠? 이 부분들은 뽑아놓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놨습니다. 네, 잘 약간 뽑아주셨네요. 사신 방송인데 아무튼 예전에 익숙했던 부분들은 새로 신상품이 있어도 거의 눈에 두지 않고 옛날에 먹었던 것만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생각나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워낙 중국에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유명하고 또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제사상까지 올라갑니다. 정말요? 예, 제사상 제가 사진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그의 어떤 보조적으로 한 간식거리 이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에 대한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하나만 가지고 글로벌 어떤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품목 가지고 글로벌 히트하는 종목군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계속 어떤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히트를
해보면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하기 때문에 시세가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음식료에서 찾을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러시아 부분들이 보이는데 베트남에는 최근 계속 이제 불이 붙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불이 붙었는데 다시 한번 대중화, 작년부터 대중화된 시점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새롭게 이제 불이 붙는 지역이 인도입니다. 인도가 막 이제 불이 붙은 어떤 지역인데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대부분 글로벌 지역에 현재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좋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저항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돌파 안착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정배열이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월봉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글로벌 어떤 기업으로서 현재 제과뿐만 아니라 식품 쪽으로 확대를 좀 품목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고가가 나아줄 수 있는 그래서 무늬만 어떤 글로벌 히트가 아니라 현재 뭐 시총이나 뭐 시세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글로벌 성장 가능성, 신고가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신한류 열풍은 현재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의 어떤 대중화가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생산 개파 그다음에 올해 인도에 대한 히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리온 K디저트의 이 생산 캐파가 늘고 있다는 점, 또 신고가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2주 전에 급등을 보였고 열흘가량 조정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 어디쯤일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실적도 선방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동기 대비해서 29% 늘면서 어떤 사업을 좀 펼치고 있길래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보는데 오늘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현재 상당히 좋게 나와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은 이제 철강 쪽, 식량 쪽, 곡물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은 가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운송 관련된 터미널 뭐 이런 부분들,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핵심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철강에 대한 유통에 관련된 국내 유통의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이 이제 에너지 유통은 전부 다 인터내셔널이 하는 거고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로 맡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미얀마 가스전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개발해서 지금 시추가 성공을 해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 좀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최근에는 세넥스라는 어떤 그 호주의 어떤 천연가스 6기에 호주 6기에 천연가스 개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 전체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운송하고 어떤 외화 저장하고 또 배급하는 어떤 전체의 어떤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완성을 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탐사도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국내에서는 어떤 풍력 사업, 그다음에 LNG의 어떤 발전 사업이라든가 이쪽도 좀 하고 있죠. 저장 창구로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만한 에너지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봐야 될 부분들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런던 곡물협회에 정식 회원사 가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슈가 이제 크게 됐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미얀마 쪽으로도 이제 곡물 터미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곡물 체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도 갑자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치가 급부상하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은 적게 나오는데 신사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세 개의 어떤 사업부를 현재 하나로 통합하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관련된 소재, 모빌리티면 UAM도 되고 뭐 드론도 되고 그런 소재나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한 기업으로 특화시키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터를 만드는 것에서 전부 다 뭐 LG나 자체적으로 다 현대 모비스나 다 만들고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 만든 건 아니라 모터의 또 코어 부분이 있습니다. 코어를 전문적으로만 생산하죠. 자석은 생산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고 또 산업용, 풍력이나 뭐 태양광 쪽으로도 뭐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글로벌 어떤 매출의 지배력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심차게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무척 높다. 모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수소 연료전지의 어떤 부품이나 다른 어떤 그 밸류체인, 그러니까 양극재에 대한 어떤 전구체에 대한 밸류체인도 포스코와 같이 이렇게 인터내셔널은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총이 약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통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급등하면 따라가지 말고요. 물론 이제 2주 연속 올라갈 때는 눌림목에서 5일선에서 사야 되지만은 한번 30% 이상 급등했다 하면은 무조건 반토막. 그러니까 절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조정에서 지지를 받고 터닝을 하려고 했을 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고 어제 양봉이 나왔고 오늘 5일선 안착이 안 되지만은 5일선이 안착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단기 매수 신호가 되고 완만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또는 이제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요거에 특화된 맞춤형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뛰어난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 포스코와의 밸류체인 시너지 효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급등 이후 눌림목 찾는 방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DIC입니다. 인버터 감속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눌림목인데요.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다시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향후 주가에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 이슈로는 이제 DIC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동화 부품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기업 설명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DIC 눈여겨 봐야 될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IC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기존에 현재
농기계 부품으로 출발해서 현재 자동차 부품의 전반적인 특히 기어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약간 뭐 특화된 기업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동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감속기나 여러 가지 부품 쪽으로 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생산 공장인데 변경해서 설비 투자를 이번에 좀 새롭게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지 공장을 대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 만드는 부분들 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재 부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이제 DIC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감속기, 전기차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인버터, 컨버터는 직류 교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감속기 부분들은 엔진차에 비하면 변속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특화된 부분에서는 오일 펌프, EOP라고 해서 오일 펌프도 만들고 있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SBW라고 해서 약간 그 감속기에 관련된 그 직접적인 조종 장치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수동 변속기가 있고 자동 변속기가 있는데 요새 나온 그 전기차에 나온 어떤 변속기는 SBW라고 해서 다이얼처럼 돌리면은 변속이 됩니다. 어떤 소리 키우나 하듯이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부속의 부분들이 좀 되고 이게 이제 SBW 이제 액추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현재 그 모터하고 이제 감속기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들이 약간 높다 좀 생각이 되고 DIC 부분들이 실제로 현재 그 미국에서 테슬라라든가 GM에 대한 어떤 납품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에 덩달아서 스텔란티스, 포드 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생산 공장이 올해 이제 3월에 현재 올해 상반기에 테스트가 생산이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DIC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다크호스가 일어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일럿 생산, 그다음에 어떤 대기업의 콜 직전의 과정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날아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2차 전지 소재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도 전부 다 파일럿 생산이다. 대기업 상태다 했던 종목이 다 날아갔던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DIC도 딱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아갈지 어쩔지 이런 것들을 뭐 지켜봐야 되는데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탄생 파동이 나오고 현재 양봉이 나오고 전고점 뚫으려다가 약간 숨고르기 구간이 있죠.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숨고르기를 좀 해줄 수 있지만 21선 이탈이 되면 손절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현재 어떤 그 생산 공장, 파일럿 어떤 그런 부분의 양산화 준비가 구체적으로 뭐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지고 또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게 납품의 어떤 흐름들이 뭐 테슬라, GM, 스텔란티스, 포드 여러 개의 어떤 납품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목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세 곳의 납품이 확정이 되고 본격 양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DIC가 계속해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재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은 요거는 기대 심리 때 올랐습니다. 이제는 양산화 과정에 올랐기 때문에 올 파동으로 보면은 한 3파동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DIC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요. 이것도 현재 알다시피 당구장 표시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기차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나 포드 같은 주요 전기차 기업들 고객사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하반기 부근에 본격적인 매출이 증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과 함께 차트상으로서도 탄생 파동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에 임상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고요. 평안한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